지난 2달 동안 폭로된 일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거의 영화에서나 보던 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지금까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그 어떤 첩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거 부정이 있었음을 얘기하면서 곧 모든 증거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전에 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발표를 듣고 또 추후에 혹시나 왜곡 보도되는 주류 언론에 선동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 2달 동안 어떤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서 발생했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부터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정치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요? 제가 뭐 정치하려고요? 아니면 뉴스 보도하는 기자나 저널리스트가 꿈이어서요? 예,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한 미국이 짐승의 표를 전 세계에 강요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미국 수정 헌법이 짓밟히고 전체주의 독재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꾸준히 미국의 지난 정치사를 연구해 왔는데 그 성경에 예언된 시나리오대로 미국이 착착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그의 특이한 행보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미국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정반합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선에 실패하고요. 그 4년간 와신 상담의 과정을 거치죠. 기소당하고 특검으로부터 수사받고 그가 지난 4년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를 확인하면 여기서부터는 정반함의 논리가 깨지죠. 말 그대로 구사일생, 죽다가 살아난 트럼프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딱 한 가지 부정선거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첩보 영화에서 봤던 것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저는 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 소셜이라든지 백악관 미국의 정치 동향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11월부터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미국의 현재 상황과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길을 시작하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 3가지 핵심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전투표 폐지, 선거는 당일 하루만 개최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한 용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재가공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사전투표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상하의원 선거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투표로 선출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투표 자체를 다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민권자만 투표하게 한다. 그래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다. 여러분, 미국의 투표 실태를 보여주는 여러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요.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는 황당한 투표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왜 그럴까요? 이 불법 체류자 수천만 명이 신분증 없이 민주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의 판세를 바꾸기 때문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와 범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데 아주 주요한 자원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든 때만 1,4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들어왔고 현재 4천만 명 정도로 추정하잖아요. 이건 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행정명령에 사인한 그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전자개표 시스템 폐지. 예. 이 문제가 오늘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돼서 이처럼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명령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냐면 이 연방법으로는 선거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주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 주는 개편이 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주에서는 안 하겠죠? 그럼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공화당 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역시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뭔가 진행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전쟁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과 함께 인터뷰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이 부정선거 이슈를 트럼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언론은 이제 패자의 반항이나 음모론으로 그렇게 치부했죠. 그 당시 객관적 지표에서는 트럼프가 선거에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56%,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가 마칠 때 지난 4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40% 이상이 좋아졌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통령은 100% 재선에 성공합니다. 40%만 넘어도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6%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선거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투표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개표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번호판도 없는 트럭들이 와가지고 투표함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더니 트럼프로 승리가 굳혀졌던 그 순간에 그때부터 갑자기 바이든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결과가 뒤집혀요. 그날 트럼프가 승리를 확신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이 돼 보니까 바이든이 당선됐어요. 이거 엄청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원래는 선거일까지 도착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유효표 인정인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받는 겁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주가 지나서 도착한 투표함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니 2주 동안 어디서 뭘 하다 왔을까요? 그런데 그런 투표함을 인정해준다? 이 참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개표 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어디 수도관이 폭발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모두 내보내고요. 몇 시간 동안 이 개표를 중지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 사례가 상당수인데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넘쳐나지만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 조사하지도 않고요. 또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들은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조차 부정선거는 없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들 1,500명 이상이 기소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채널들은 다 삭제가 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극으로 몰아붙이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당하고요. 트위터 등에서 발언이 검열당하고요. 이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모습이 전체주의가 실현된 독재 국가의 단면이죠. 그래서 지난 4년간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깨어났고요. 찰리 커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고요.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 단결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부정선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는 어떻게 이번에 2024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 영상과 그 후에 터져 나오는 수많은 인터뷰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자체를 뒤흔드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폭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한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저널리스트 라라 로건이 인터뷰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게리 번슨이라는 전 CIA 요원인데 통신 전문가입니다. 그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부정선거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CIA 요원이었던 게리 번슨이 2019년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마약 유통과 현금 세탁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베네수엘라와 연결된 그 미국의 부정선거에 관한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쿠바의 카스트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차베스였는데요. 1992년에 차베스가 구테다를 일으켰는데 실패합니다. 그때 카스트로가 차베스에게 권력을 영구히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입니다. 선거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베스가 3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맡깁니다. 안토니오 무이카, 로저 피냐테, 알프레도 안졸라. 이 사람들이 전자개표 기계와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2004년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기계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 남미의 다른 나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계가 들어가는 곳마다 좌파들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혁명을 하거나 게릴라 전투로 좌파들이 집권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선거를 통한 결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나 남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 사람이 2000년에 미국으로 가서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이 회사가 미국 회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차베스가 CEO인 회사인 거죠. 지금은 마두로가 주인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것을 구입해서 전국 여러 지역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베네수엘라에 미국 대사로 가 있던 윌리엄 브람필드가 미국 정부에 이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것인데 이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기계입니다. 절대로 미국에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보고서를 보냈지만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 기계도 아니고요.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기계인데 그걸 친중 좌파 국가에서 만든 걸로 미국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도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계를 중국에서 만든 거라면요.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소유주가 중국이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소유주인데 미국에서 차려진 회사라고 해서 그 스마트매틱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였거든요.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MIT와 버클리 대학의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이 기계와 프로그램이 문제 없는지 조사 요청을 맡깁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기계는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일 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1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여러 회사들과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소스 코드가 똑같아요. 자, 이게 문제면 저건 괜찮겠지, 그런 착각을 갖게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시스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 개표기에 접근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누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기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14가지나 되는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는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리 먼슨이 이 부정선거를 추적해 가면서 비밀리에 베네수엘라에 직접 가서 그 스마트매틱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과 접촉해 가지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만드는지 정보를 확보하고 2년간 조사를 한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접촉했던 사람이 마이클 펄리엔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현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때 당시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했을 때 플린 장군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이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패트릭 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패트릭 번은 미국의 가구업체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패트릭 번도 지난 4년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냥 노력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그 8천만 불을, 그러니까 원화로 약 1,300억 이상을 이 일을 밝히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구한 사람이죠. 자, 근데 최근에 이 패트릭 번이 알렉스 존스하고 인터뷰에서 자기도 전직 CIA 요원이라고 밝혔어요. CIA 요원에서 이제 그 은퇴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일을 해온 거죠. 그래서 게리 번슨과 이 패트릭 번, 이 두 사람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모아서 FBI에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FBI가 오히려 이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론에 제보했는데 언론도 무시하고요. 미 연방검찰에도 제보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트럼프에게 직접 알려주려고 했는데 트럼프 측근들마저 차단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2020년도 이제 그 트럼프가 선거에 패배했을 때 분명히 전날 밤까지 트럼프가 대부분의 주에서 충분히 이겼다고 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새벽에 사전 투표함들이 막 도착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시 그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는 컴퓨터 보안 업체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설 감사 기관인데, 여기서 조사해 보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아주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 알고 보니까 쿠바 출신 간첩의 소유라는 게, 스파이라고 하죠. 예, 우리말로는 간첩. 쿠바 출신 스파이 소유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업체에 맡겼는데 거기가 스파이가 하는 업체고, 그러니까 트럼프 주변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파헤쳐 가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의 내용도 충격적인데 지금부터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2024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한 달 전에 트럼프의 말하라고 별장에 트럼프 측근들과 그리고 의문의 남성이 한 명 참석하는데 이 패트릭 번과 게리 번슨이 접촉한 베네수엘라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선거 조작을 해왔는지 낱낱이 밝힙니다. 전자투표기의 문제, 전자개표 시스템 문제, 투표 인증 시스템, 선거관리 소프트웨어, 투표 결과를 어떻게 전송하고 집계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폭로는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단독 범행이 아니라 미국의 CIA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이 오바마 때 재임한 CIA 국장 존 브레넌이 핵심 인물인데 이 존 브레넌은 공산당 출신이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공산주의자, 간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이렇게 온 간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존 브레넌이 퇴임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적인 CIA 국장은 존 브레넌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미국의 국가 요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바마도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들이죠.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로 계속 오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CIA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FBI, 국무부, 또 사법부의 법관들,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 매수를 해서 지난 20년 동안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는 외부 세력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패배 후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할 때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음모론 취급하면서 트럼프를 엄청 공격했죠. 트럼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시민들, 국민들만 남아있었죠. 여러분 미국 정유회사 쉐브론 아시죠? 이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미국으로 유통하는 그 회사인데 이 쉐브론과 조지 소로스가 베네수엘라 카르텔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이건 단순한 범죄의 하나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쿠데타입니다. 부정선거야말로 이것이 내란인 거죠. 자, 말하라고 해서 이 얘기를 들었던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가 이 얘기를 듣더니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트럼프 팀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팀이 이 마라라고에 모여서 4일 동안 머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와일스가 누구를 불렀냐면 이 사람이 와서 확인해 주면 믿겠다 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쏘아 올리는 IT 천재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동차 판매하는 사장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와서 그 데이터들을 다 확인해 보더니 그때 당시에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활동을 있었기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이것은 100% 부정선거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때가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한 달도 선거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즉시, 이 말하라고 해서 이걸 확인한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즉시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트럼프를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면서 선거 운동에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그 선거 기계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자, 대선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자개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있는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래서 게리 번슨, 패트릭 번,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이 스마트매틱 선거 프로그램을 만든 그 베네수엘라 전문가 한 10여 명 이상의 내부 고발자를 접촉하게 되고요. 이들을 스위스에 은신시켜서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인 IT 전문가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그 서버를 이제 들어가서 무용지물을 만듭니다. 이게 11월 대통령 선거 4일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4일 전에 그 서버를 이제 무력화시켰죠. 이 세르비아의 서버를 두고 전 세계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세르비아는 친중 국가입니다. 세르비아 정부가 그 서버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선거를 할 때 모든 정보가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중국과 베네수엘라 출신 프로그래머 한 90여 명이 데이터를 조작해서 각국의 선관위에 보내주면 그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게리 번슨, 패트릭 번,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팀이 세르비아에 있는 그 서버에 이제 해킹해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운영자라고 할까요? 그 서버의 운영자가 전 CIA 국장 존 브레넨인 겁니다. 이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무력화시키긴 했는데 그걸로 전자개표 부정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 고발자들, 컴퓨터 전문가들 이 전부 외국으로 다 피신했고요. 게리 번스는 스위스에, 패트릭 번은 카타르에 은신을 했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지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 팀에서 6,000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요. 100만여 명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서 투표소, 개표소 이런 상황 중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와럴리크 위원장과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였습니다. 자,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공격해서 선거 조작을 막긴 했는데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메인 서버를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 부정선거 서버 확보도 아주 큰 이유죠. 전쟁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확보하려는 게 트럼프의 현재 작전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선관위 서버에는 군인들이 가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무엇하는 곳이길래 군대가 들어가서 그 선관위를 지키고 있을까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패트릭 번이 접촉했던 베네수엘라 내부 고발자가 스위스에 은신 중이었는데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요원들이 스위스로 와요. 그래서 또 바하마로 도망갑니다. 그 섬에서 이동시켜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25년 2월에 바하마 여행 비자가 완료돼가지고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패트릭 번이 요트를 구해서 플로리다에 밀입국을 시킵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도와준 게 아니라 이 패트릭 번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거죠. 그러니 지난 4년 동안 1,300억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어부은 겁니다. 게리 번스도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 잡고서 그 돈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해 왔는데 사실 이 두 사람 다 지금 이제 파산 상태인데 아직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상황들이 트럼프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TF를 설치해가지고 법무부 CIA 정보 요원들을 뽑아서 조사하라고 시켰더니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털시 게버드 DNI 정보국장 불러가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팀을 새로 구성하라고 해가지고 6월에 새로 수사를 시작해요.
그런데도 온갖 방해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 내부 고발자 2명은 미국을 떠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적인지 알 수가, 트럼프 행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누가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게리 번슨과 패트릭 번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만나도록 계속적인 방해가 있다가 최근에 직접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정보가 차단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노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11월에 부정선거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영상을 공유한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FBI 안에 있는 요원들 한 30%를 정리했는데 아직도 누가 적인지 아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최근 베네수엘라의 고위 관리가 미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상원 의원들 중에서 베네수엘라에게 돈을 받은 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곧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에 포함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관료들은 물론이고 현재 2기 백악관 고위 관료들 중에도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2020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쪽이 전부 패소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뉴스맥스와 폭스 등이 이 도미니언 회사로부터 고소당해서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실 보도를 했던 유튜브는 다 채널 폭파당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었던 일들이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때 왜 다 패소할 수밖에 없었냐면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스마트매틱의 그 소스 코드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송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트릭 번과 게리 번슨이 확보한 그 베네수엘라 내부 고발자들이 그 소스 코드와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곧 모두 공개하겠다고 글도 올리고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5년 8월에 이 털시 게버디 D&I 국장이 FBI 비밀 창고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털시 말이 맞다고 하면서 미국 부정선거에 베네수엘라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2020년 부정선거 증거들이 확보돼 있는데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FBI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됐지.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겼으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힐 뻔했다.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가 처음 개발했고요. 나중에 중국이 합류하게 되는데 중국이 기계를 만들고 베네수엘라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 수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 기계에 화웨이 칩을 사용했는데 이 화웨이는 소프트웨어랑 관계없이 그 칩 자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중국으로 바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웨이는 민간 기업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또 화웨이가 이 스마트매틱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중국 주도로 전 세계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합니다. 한국은 미루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이 스마트매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스마트매틱과 미루 시스템의 소스 코드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미루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에 화웨이 칩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로 중에는 이 A웹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한국은 A웹에 가입이 돼 있고 A웹의 본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트릭 번이 A웹과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이 중국의 부정선거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왕후닝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한국 선관위에서 2017년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영상에서 왕후닝을 미화하는 다큐를 만들어서 소개했습니다.
그 선관위는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는데, 여러분, 중국에 공정선거가 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선거 방식을 배우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은요,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그 왕후닝의 업적을 칭송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 선관위와 중국 지도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특별히 왕후닝은 미국에서 전 세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 선관위가 왜 그 사람의 다큐를 제작해서 뿌렸을까요? 현재 밝혀진 이 몇 가지 부정선거 수사 진행 상황은 미국에서 가짜 신분증, 수만 장, 가짜 투표지, 근데 이런 것들이 영국,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배달되었고, 그때 한국에서 온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이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대한항공을 통해서 가짜 신분증과 바이든에게 기표된 부정투표 용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당한 음모론이라면서 언론이 떠들었는데, 현장에 있던 FBI가 덮은 게 지금 드러났죠. 자, 그래서 이제 12월 10일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또 트루소셜에 올립니다.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부정하고 조작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표에 다시 정직성과 신뢰성을 되돌려야 합니다. 유권자 신분 확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뭘 훌륭하다라고 한 거냐? 그러면서 트럼프가 링크한 뉴스와 국무부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이 죽은 사람 명부까지 이용해서 투표를 했는데, 몇 개 주만 확인했는데도 사망자 26만 명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얼마가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죠. 그리고 사망자가 26만 명뿐만 아니라 또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200~300세 되는 사람이 수두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인 명부가 이런 식으로 조작이 돼가지고 그런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투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투표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낯설지가 않은 게, 한국도 이런 유사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미 법무부가 이 유권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 주의 선거인 명부 제출을 요청했는데, 민주당 주에서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하려는 그 민주당 주를 상대로 법무부가 지금 강제 열람을 위해서 소송 중이거든요.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공화당 주에서 유권자 명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묵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반대로 국무부에서 각 주에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했으니까 언제든지 비교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참 보면 정반대죠. 밝히려는 이와 감추려는 자의 전쟁인 거죠. 그리고 12월 22일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부정선거가 적발되었다라는 X에 글을 올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법무부가 2020년 부정선거 사례를 이제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주는 그때 있었던 실물 투표 용지, 유권자 명단, 전자 개표기 이런 걸 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지아주에서 못 내놓겠다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바이든이 11,779표로 이겼는데, 조사해 보니까 31만 5천 표가 부정으로 투입됐다는 것을 조지아주 선관위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조작이죠. 이 조지아주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60% 이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근처 어떤 시설에서 수도 파이프가 터지면서 갑자기 개표가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니까 바이든 표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결과가 뒤집혔거든요. 그때 트럼프와 변호인단이 이 조지아주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트럼프가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소됐습니다. 몇 사람은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음모론 취급받던 것들이 지금 그 실체와 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이 부정선거를 만드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좌우 전쟁이 아니에요. 공화당 내부에도 반국가 세력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고요. 백악관 내부에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많아요. 뭐 CIA 보복이 두렵거나 아니면 매수되었거나, 아무튼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과 법무부, FBI, CIA가 모두 공모해서 이 부정선거를 벌여왔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나 되니까 이 정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진짜 애국자는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매수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 이 전자개표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부정선거는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제 2기 집권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를 그 도치,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대거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가 USAID라는 기구를 이제 폐쇄하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 조사 내용 중에 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도 중국과 내통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한 일이 드러났고요. 공산주의자들이 2009년부터 CIA를 장악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번에 폭로된 내용에 보면 그 CIA의 지시를 받은 USAID가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만든 부정선거 기계를 전 세계 72개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기계를 홍보하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에게 연락해가서 이걸 사도록 하고, 근데 이제 그 72개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됐을까요? 이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여기 그동안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확산시켰다라고 하면서 5나라를 언급하는데 5나라 중에 한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이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처음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행정명령한 그 3가지. 첫 번째는 사전투표 폐지였죠. 선거는 당일 하루만 해야 된다. 트럼프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전투표한 용지들이 그 투표함이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제공돼가지고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도 사전투표에서 대거 부정이 일어난다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권자만 투표해야 된다.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 그래요. 불법 체류자들이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데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한국 부정선거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분증으로 투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개표 시스템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전자개표 시스템을 한국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건 여러분의 지성과 양심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팩트는 트럼프와 패트릭 번이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동시에 부정선거 이슈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죠.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편해야 되는 것은 상식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감추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의혹이 있으면 해소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이 됐어요. 선거는 지난 이슈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만약에 선거에 져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싸운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많이 싸웠었죠, 트럼프가. 다 패서 있지만. 근데 뭐 9사 1승으로 살아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랬는데 대통령 됐으면 됐지. 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한국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 동일합니다. 트럼프가 치르는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예언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전쟁의 결말에 따라서 짐승의 표가 내리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얻기 원하십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좌파 우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 이념의 전쟁도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일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의 편이고 진리의 편이고 하나님의 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당장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정의가 승리할 때보다 불의가 득세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약 300년간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가 끝나자 이번에는 역설적이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성도를 박해하는 중세 암흑 기간이 있었고 그때 약 1억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세를 지나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공산주의가 또다시 약 1억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후 나치즘,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악이 번성할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비록 악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는 간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가장 악하고 캄캄해지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WCC, WA, 신사도운동, 번영주의, 신비주의 이런 사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 순수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더 이상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고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현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죠.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요. 교회는 배도에 더욱 담대해질 겁니다. 악은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갑자기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선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도 그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70년의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국가적 재난 속에서 처절한 부르짖음과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뭔가?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여러분 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되죠.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를 들을 막고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실과 거짓,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정의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즐거움을 살펴보게 하시고 인본주의와 거짓에서 돌이켜 삶의 거룩을 회복하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진실의 편,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